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 두산중공업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현재 이 마이너스 2.5%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가장 먼저 보시면 여전히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세력이 2차 급등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 개미털기를 하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왜냐면 지금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을 보시면 비슷한 이 수치로 일제히 하락이 나오고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오늘 원전 관련해서 뭐 특별히 악재가 터진 거냐,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지금 잠시 하락시키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시면 이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,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 쌍바닥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잠시 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으로 간 다음에 이제 이후에 12월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, 제가 이퍼르처럼 말씀드리는 이 연말에 이 지수의 상승을 부르는, 즉 산타랠리가 나올 거다,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 최근의 흐름은 당연히 특별히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. 언제든지 단 하루 이틀 만에라도 다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섹터는 몰라도 지금 이 원전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 다날이라든지 비덴트 같은 이런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시장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가 특별히 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덱스터, 위직 스튜디오 같은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이 뚜렷하게 보이고, 이 섹터에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이 개별 종목마다 이 작게는 3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까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섣불리 이 매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이 차트 흐름에 대한 이 분석은 제가 뒷부분에 마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바로 이거죠. 자,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, 이 내년 3월에 이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여당이 당선이 되든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 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. 쉽게 말해서 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 대통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여당이다 할지라도 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이 부담일 수 있다.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각계각층에서 이 탈원전에 대한 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원전 정책에 대한 이 각 후보의 이제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, 당연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할 거로 보이고, 마찬가지로 이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더 가속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죠. 반면에 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이 재검토하겠다고 했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신한울 3, 4호기인데, 이게 왜 문제가 되냐, 지금 현재 이 신한울 3, 4호기가 이 도중에 건설이 중단된 이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미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한 중단되는 바람에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여러 원전 관련 기업들, 그리고 각종 이 설비를 책임지는 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.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 공사 대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, 이제 다행히 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현재 이 중단되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, 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현재 이 중단된 이 원전들을 재추진하겠다, 이렇게 밝히면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앞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추가적으로 이 SMR에 대한 이 내용도 있는데, 역시 이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확대하겠다, 이제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.
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직까지는 입장을 유보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 부정적으로 볼만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제가 좀 전에 이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이 대형 원전이죠, 신한울 3, 4호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원전들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, 바로 오늘 나온 소식이죠. 이 정부에서 탈원전 비용에 대해서 보전 계획을 확정했다는 건데,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, 이 현재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 각종 피해 금액들이 이제 생기죠.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원전을 건설하는 데 들어갔던 이 건설 대금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들었던 이런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피해 금액에 해당이 되는데,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정부에서 이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비용을 어떤 기금으로 내는 거냐면 바로 이 전력기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, 전력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낸 이 전기세로 이 보전계획을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조차 우리의 이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다. 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낸 이 전기세까지 이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게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,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낸 이 전기세의 이 3.7%를 이 기금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 탈원전 비용을 이제 보상을 하게 된다,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그 와중에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폐지 또는 이 중단된 이 국내 원전이 총 이제 7기가 되죠. 그래서 뭐 대진 1, 2호기라든지 천지 1, 2호기라든지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월성 1호기가 있죠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한울 3, 4호기도 있는데, 이제 정부 이제 발표에 따르면 앞서 이 5기의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 지금까지 발생한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, 이 문제 신한울 3, 4호기는 제외를 시킨 거죠. 왜 그러냐면 이 신한울 3, 4호기는 완전히 이 사업 취소된 게 아니라 현재 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년까지 결정을 하겠다, 이제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죠. 한마디로 이 현 정부가 다음 정권에 이 문제를 떠넘겨 놓은 상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이 신한울 3, 4호기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대략적으로 이 7,9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이 현 정부에서 탈원전 비용을 이제 보전을 하고 싶어도 이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대신에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, 특히 이 두산중공업의 이 주식을 보유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, 물론 현 정부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좀 더 달리해서 반대로 이 신한울 3, 4호기에 이 완전한 사업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보류 이후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시 이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 내년 초부터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특히 이 시기상으로 이 대선이 끝나는 3월 또는 이 3월 이후에 여기에 대한 이 건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쌓일 걸로 보이고,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발이 묶여있는 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한쪽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 원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,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. 본격적으로 이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11월에 급등할 이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.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, 제 번호 010-5826-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이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,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1월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8, 9, 10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진행을 하고요.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. 이미 한 번, 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에는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,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데,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드린다는 얘기고요. 일단 단타 매매용 이 종목 설명해드리면, 제가
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드린다는 거고, 이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,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%에서 10% 사이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정해드리는데, 종목에 따라서 5%가 될 수도 있고 10%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5%에서 10%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.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.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이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있는 이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는 거고요. 이 5%에서 10% 이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수익 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. 그래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, 그래서 매수를 시작하고 1,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,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번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 세력이 작든 크든 이 개미털기를 꼭 하고 난 뒤에 급등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각각께는 이 10월달 초에 보시면 이때 주가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때 보시면 꽤 깊게 이 하락이 나왔었죠.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보면, 자,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정말 이 시장에서 정말 전혀 예측을 못한 이 타이밍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직전에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. 보통 이런 패턴이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세력주나 테마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, 이 두산중공업도 이 올해 원전 관련 테마 중에서도 가장 이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지금의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 오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12월 초부터 급등이 나올지 100%라는 건 없지만 어떤 시기든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 전고점 이 32,000원을 당연히 이 돌파해 줄 거로 보인다. 특히 이 12월부터 이 내년 3월까지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인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로도 묶인 이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어떤 근거로 이 세력이 개미털기를 하냐,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OBV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. 한마디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세력이 이 자신들의 물량을 모아가면서 주가를 빼는 이런 전형적인 이 세력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종가 근처에서 세력이 자신들이 필요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장을 마감하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한마디로 이 OBV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보조지표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 고점에 이 수치가 올라와 있는 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전혀 이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. 특히 이 단타로 들어왔을지라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손절 라인을 긋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급등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RSI 지표가 쌍바닥을 그린 흔적이 나오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근데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쌍바닥 패턴을 그려준다고 하면 거의 이 70% 이상의 확률로 다음에 이 2차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,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분석할 때 이 주식 처음 하실 때 배우셨겠지만 이런 일봉 차트상 캔들상에 이런 식의 쌍바닥이나 쌍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RSI 지표상 이런 식의 쌍바닥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HTS에
OBV와 RSI 지표를 추가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보조지표를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OBV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, 이 RSI는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매도 심리를 보여준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, 최근에 이 세력의 패턴이 얼마든지 이 이평선을 고의로 이 찍고 내려가면서 한마디로 이 추세를 이탈하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한 다음에 마지막 개미털기 이후에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,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죠. 이때도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 121선을 깨고 내려간 뒤에 이 10월 이후에 이 급등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런 시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같은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섣불리 이 손절하시면 안 되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현재 주가에서부터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, 이 3번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, 만약에 3번 시나리오대로 이 주가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매도 구간, 이 121선과 241선 사이에서 다시 주가가 이 반등이 시작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,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,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 매매 대응법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죠.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-5826-4556으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, 이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,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보조 자료로 사용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이제 저한테 매매 대응 자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분할로 매매를 하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, 어떤 가격에 사고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. 왜냐면 한두 분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, 타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시나리오 자료는 이 현재 이 두 중에 현재 주가가 있으면 앞으로 캔들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올지, 아니면 횡보를 할지,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얼마든지 이 주식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캔들 그림을 예상 시나리오로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, 여러분들이 마치 족보를 갖고 매매를 하듯이 이 자료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사실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, 거의 없어진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들 받으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오셔서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그러면 매매 대응법과 시나리오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, 이 A땡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종목인데, 힌트를 세 가지 제가 적어놨죠. 첫 번째, 이 이재명 관련주라는 이제 힌트만 보고도 아마 정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대표적인 이제 대선 관련주고요. 두 번째로 본사가 성남에 위치해 있고, 세 번째로 작년 2020년도에 무려 저점 대비 700%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번호 010-5826-4556 이쪽으로 정확한 이 정답, 즉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여러분,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